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새 출발을 결심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 머물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본에서 왜 많은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저 한류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삶을 개척하는 일본 여성들. 그들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카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후 도쿄 시부야에 있는 대기업에서 5년째 마케팅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7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어진 업무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해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남자 직원들과 동등한 평가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실적이 낮은 후배 남성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죠. 결혼할 계획이 없냐고. 여자도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는 결국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여성은 조용히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었죠. 그렇게 고민이 깊어질 무렵 회사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국 협력업체와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일본과 가까운 나라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정도 빡빡했고 업무 외에는 딱히 자유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서울 첫인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높은 빌딩과 화려한 간판,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도시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협력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러 홍대로 향했습니다. 처음 들른 곳은 조용한 카페였지만 밖을 나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섰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댄스 크루가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죠.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일본에서는 언제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았죠.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조용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출장 마지막 날 협력업체 직원인 지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면 후회할 거라고. 진짜 한국을 보고 가야 한다며 저를 로컬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곳,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 찬 식당이었어요.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고 적극적이었어요. 낯선 손님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일본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지혜는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여자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개인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고 너무 나서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당한 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기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늘 현실에 맞춰 살아왔어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환경을 바꾸려 했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주어진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얌전히 살아온 게 아닐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어요. 출장 일정은 끝났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거리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던 그 분위기. 단 며칠의 출장으로 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었죠. 회사로 돌아온 첫날, 저는 다시 익숙한 사무실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정돈된 책상과 조용한 분위기. 점심시간에도 직원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남자 직원들이 주로 발언을 주도했고 여성 직원들은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며칠 후 회사에서 또 한 번의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실적이 비슷한 남자 후배가 승진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마음이 내려앉았죠. 이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저는 벽을 넘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다시 실감하는 순간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운 공기가 더욱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상사들은 남자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격려했고 여자 직원들은 조용히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역할처럼요. 회식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틀 안에 갇혀 있었죠. 문득 회사 건물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밤하늘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한 달만 살아보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제게 맞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퇴사하는 게 두렵긴 했지만 더 이상 주어진 환경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팀장은 예상대로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는 게 맞는 결정인가? 라는 말이 돌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 계속 남아있어도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안정된 직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죠.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려면 비용도 문제였어요. 호텔은 부담스러웠고 적당한 숙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홍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은 외국인들도 많고 장기 숙박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예약을 마치고 비행기표까지 끊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선택이 맞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일본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저는 변할 수 없을 거라는 것. 그리고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김포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의 회사원 유카가 아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행자였어요. 첫날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가는 길에 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간단한 메뉴 주문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어 회화책을 보며 연습한 문장들이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주문을 맞춰야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서로 어울려 대화하는 모습이 부러웠지만 제 발은 마치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늘 그랬듯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웠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홍대의 밤거리를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리를 보며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붐비는 도시에서 오히려 더 고립된 기분이었죠.
용기 내 떠나온 결정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셋째 날, 게스트하우스 공용 주방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제 체크인 하셨죠? 한국에 여행 오셨어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한 사람은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는 태준이라는 한국 남성이었어요. 서울의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다고 했죠. 제 서툰 한국어에 답답함을 느꼈을 텐데도 태준은 끝까지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태준은 그날부터 제 비공식 가이드가 되었어요. 근처 맛집부터 한국어 기초 회화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죠. 태준 덕분에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떡볶이의 매콤한 맛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독특한 맛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일주일 후 태준이 저를 한국 친구들의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조그만 술집에서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긴장해서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지만 태준이 통역해 주면서 조금씩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죠. 놀라웠던 건 분위기였습니다.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일본의 회식과는 전혀 달랐죠. 술잔을 돌리면서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날 밤 약간의 취기가 오른 상태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챙겨주냐고요? 태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했죠.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태준은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감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단순한 친절함이 아닌 더 깊고 따뜻한 무언가.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저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제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기에 수락했죠. 로비에서 체크인과 간단한 안내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국인 여행자부터 외국인 배낭여행객까지 매일 새로운 얼굴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게 두려웠지만 모두들 제 노력을 이해해 주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여성 직장인 단체 손님들이었습니다. 회사 워크숍으로 온 10명 정도의 여성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여성이 의견을 물으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보거나 의견을 숨기지 않았죠. 일본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는 여성들은 주로 남성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으니까요.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문화적 충격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태준과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 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태준에게 한국에서 느낀 문화적 차이와 한국 여성들의 당당함에 대해 이야기했죠.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틀 안에 갇힐 것 같다는 두려움도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도전하는 게 중요하며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한국 사회도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저는 항상 실패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안정된 길만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제 모습이 아니었죠.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들이 저에게 한국 여행 정보를 물어봤어요. 제가 알려준 홍대 맛집과 쇼핑 장소에 대해 너무 고마워하며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고 했죠. 그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어로 한국 여행 정보와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채널이라면 많은 일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겠지만 태준의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태준에게 이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태준은 눈을 반짝이며 적극 지지해줬어요. 심지어 첫 영상 촬영을 도와주겠다고까지 했죠. 태준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스마트폰과 간단한 삼각대를 준비했습니다. 첫 영상은 홍대 거리에서 촬영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주변 가게들을 소개했습니다. 편집 기술도 없고 영상의 질도 좋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건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죠. 이제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채널명은 유카의 서울 일기로 정했어요. 첫 영상을 올리던 날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도전이었으니까요. 화면 속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뿌듯한 마음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어요. 첫 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12회. 댓글도 태준이 남긴 응원 메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 3개의 영상을 더 올렸지만 조회수는 여전히 2자릿수에 머물렀어요.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영상을 다시 봤어요. 너무 뻔한 관광 정보만 나열했고 제 진짜 이야기는 하나도 담지 못했죠. 그런 영상은 이미 넘쳐났을 텐데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혼자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감이 밀려왔죠. 역시 나는 일본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무모하게 도전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에게 연락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 느낀 좌절감 그리고 꿈을 향한 도전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어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태준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물었어요. 유카 씨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이 뭐예요? 잠시 생각해봤죠. 한국의 음식? 거리 풍경?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건 한국 여성들의 당당함과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일본 여성으로서 느꼈던 사회적 한계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거예요. 내가 본 한국을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니라 일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생활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 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관광 정보가 아닌 일본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밤 새 영상의 구성을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일본 여성의 한국 생활이라는 테마로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한계와 한국에서 발견한 자유로움을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직장 문화 차이였습니다. 촬영을 시작하자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제 진짜 생각과 감정을 담아낸 영상이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번엔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300을 넘었고 댓글도 20개 이상 달렸어요. 대부분 일본 여성들이었죠. 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듣고 싶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진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좌절을 경험했지만 태준과 새로운 구독자들의 응원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올렸던 영상 하나가 일본에서 화제가 되면서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살아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내용이 일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고 댓글에는 일본어로 작성된 응원과 질문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그런가요?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 것이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저의 한국 생활을 알게 되셨고 그것도 유튜버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라니 말도 안 된다. 안정적인 직장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지내는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행처럼 한 달 정도 살아볼 거라고만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제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아도 될까? 부모님의 반대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걸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태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태준은 제 고민을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유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정말로 이곳에서 살아가고 싶은 걸까?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결국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직접 한국에 와서 제 생활을 확인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제가 사는 모습이 불안정해 보이진 않을까? 한국에서의 생활을 인정해 주실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어머니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셨습니다. 살은 좀 빠진 것 같구나. 예상했던 대로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의 분위기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곧바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을 보고 살짝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런 곳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셨겠죠. 어머니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시며 여기서 지내고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려 했지만 순간 망설였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여기가 불안한 환경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시선을 바꾼 것은 한국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부모님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유카 덕분에 여기가 더 활기차요. 유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따뜻한 말들이 오가는 걸 들으며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조용히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모님을 한국의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일본식 정갈한 식사를 즐기셨기에 한식이 입맛에 맞을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한가득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기본 반찬이니? 저는 웃으며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나눠 먹어요. 어머니는 신기한 듯 하나씩 맛보셨고 결국은 생각보다 맛이 깊네.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술자리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 직급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소주를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고 아버지는 순간 망설이셨지만 결국 잔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마시던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셨고 결국은 태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활기차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경험한 따뜻한 정을 부모님도 느끼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어머니 역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한강을 함께 걸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과정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조금씩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마지막 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제 결정을 확실히 말씀드려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니?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살아보며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개척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은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저의 어깨를 두드리셨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더 이상 단기 체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나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처럼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저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과 낯선 환경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 집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태준을 비롯한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은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은 내가 정말 이곳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주어진 틀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 속에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와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